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네 무슨 일을 하냐? 왜 하냐? 단어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났던 단어가 책임감. 자격이 아닌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회의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회의 중에 대다수는 위험성이나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무에 대한, 세금에 대한 프로젝트나 절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임은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책임은 세무사밖에 묻진다는 거죠. 네. 상담을 요청하고 네. 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들어오면은 너무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이 여건상 쉽지 않다는 것들이 좀 많이 아쉽긴 했었어요. 네네네. 저희가 지방에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 컨설팅이라고 저희들 말을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네 무슨 일을 하냐? 왜 하냐? 근데 저희는 오늘은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하는 일 자체가 일반 세무사분들이 하는 일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단어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났던 단어가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임감, 또 사명감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죠. 네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죠. 네. 혹시 그 조세무사님은 P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PM이요? 네. PR은 들어봤는데 PM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PM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기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PM이었네요. 그렇죠. 네, 제가 PM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문 네. 어떤 서비스, 컨설팅 용역 같은 것들을 네네네.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네. 또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총괄하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M이라는 단어로 우리 네네. 자체를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조세무사님 책임 소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말 지어지면 사실 뭐 책임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라는 것 자체가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네. 또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전문가로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사실 약간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네. 하면서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책임감이라는 걸로 좀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결여된 경우를 쉽게 찾아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 대한 개념으로는 세무사님들한테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후배들이나 뭐 제 지인의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에 그 대표님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약간의 우리가 루틴하게 신고하는 세무 신고와는 좀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신고도 하고 프로젝트를 짜게 되는데 2, 3년 후에는 어떤 소명이 됐던 조사가 됐던 저희가 뭐 모르겠어요. 확률적으로 몇 건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세무서에서 어찌됐든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어떤 세무사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자격이 아닌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상한 세무사님과 함께 하면서 이쪽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해오고 있고 네네. 또 우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얘도 비자격사 네.
분들이 이 컨설팅 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사실 거기서 오는 사실은 조금의 어떤 불안감 내지 좀 걱정 같은 것들은 항상 내재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네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희는 사실은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날에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회의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 회의 중에 대다수는 위험성이나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납세자분들한테 얼마만큼 크기의 세금으로 다가올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막아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해도 조세무사님이 옆에서 계속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한 세무사님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국세청의 흐름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한 모든 신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이나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런 지금 현재 그런 국세 행정의 어떤 흐름 네.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네네네.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 세무사들이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이 누가 잘못했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표님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적어도 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네.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병원을 저는 상당히 많이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세무사님도 저한테 뭐 아프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는 이런 약을 먹고 이럴 때는 병원에 여기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저의 의견을 참고하시죠? 네, 참고하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이상화라는 사람이 그 의학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 약을 먹어서 제가 탈이 났다. 네. 그것 때문에 만약 이상한 세무사님한테 네네. 책임져라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건 제가 이상한 거죠. 네네네. 근데 유독 이 영역에 대해서만 비전문가 분들이 많이 그런 식의 의료 행위를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이 컨설팅 시장의 형성과 그다음에 그 환경이 조성되는 그 부분에서부터 네네. 사실은 조금은 위험성 아니면 그런 어떤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네네네. 이게 애초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네네네. 국세청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떤 형식으로 지게 되나요? 사실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네. 네네. 세금을 아끼려고 진행을 한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그 책임의 소재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결과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익소각을 예를 들어볼까요? 10억 이익소각을 했을 때 세금을 6천만 원 내게 해주겠다. 결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설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하면 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부분이 네. 사실은 책임을 안 지겠다보다는 책임을 질 수가 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네, 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기 당초에. 때문이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지 않습니까? 네. 감정평가의 주체는 감정평가사다. 그러니 그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에 대한 세금에 대한 프로젝트나 절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임은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책임은 세무사밖에 묻진다는 거죠. 네. 이 법인 컨설팅의 사실 주된 업무는 사실 세무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세무 업무에 대한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그 세무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사실 세무사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세무사가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컨설팅 시장은 세무사가 주도하고 있지 않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는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세무사들을 강의를 해봤었고요.
아이템 강의의 주제는 2012년에서 한 15년까지는 좀 개인 사업자 위주로 했었었고요. 2015년, 16년부터는 이 법인 시장에 대해서 가업 승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여세 절세라든지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맨 앞자리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3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한 3번을 연속으로 듣길래 네. 그냥 강의를 듣지 말고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제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세무사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구자적으로 일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었죠. 그래서 그때 쌓였던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용도 이제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조세무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한 2019년부터 같이 좀 진행을 했는 것 같은데 한 만 2년 정도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전에 한 4년 동안 혼자 진행했던 모습하고 조세무사님이 이제 합류해서 진행했던 그 모습하고 거의 이제 비슷해질 정도로 이제 많이 했잖아요. 네. 아마 2년 동안 조세무사님이 제 기억에는 12시 이전에 퇴근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그런 울림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의 이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걸 좀 받고 싶은데 멀어서 한번 찾아뵙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고 네. 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들어오면은 너무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이 여건상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아쉽긴 했었어요. 네네네. 저희가 지방에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물론 유튜브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쪽에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세무사님들도 좀 참여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의 세무사님들 저희가 이제 세우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동일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 컨설팅이라고 저희들 말을 하죠. 네. 어떤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그냥 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세무사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당시에 가서 다른 세무사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설계한 프로젝트 아까 PM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계한 사람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게 현 주소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비장한 각오 플러스 자신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부분에 있어서 조봉기 세무사님도 있고 또 새로운 세무사님을 저희가 또 섭외해서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을 또 키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가 세분화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대화는 형식이어서 조금 두서없이 내용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 포인트는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전달이 안 됐으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찍어야죠. 그럼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